신경자동이란다. 신경전도. 막전위. 33쪽에 거. 선생님이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 발에 뉴런이 있었거든? 뉴런이 있었어. 뉴런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준단 말이야. 자극을 준다고. 그럼 여기다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옆으로 전해지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겠지. 그치? 그러면 사실은 이 자극이 옆으로 전해질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은 뭐 4ms 후에 막전위는 이런 식으로 물을 거라고. 됐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 여기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1, 2, 3, 4, 5 센티미터 지점이 있어. 됐나? D1이고 D2고 D3, D4, D5 지점인 거야.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설명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가 1cm per millisek라고 할게. 1ms, 1초 동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거든. 근데 쌤 그냥 미리세크 이렇게 이야기할게. 1ms 동안 1초간 1cm를 갈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이 지점에 1ms가 되면 이제 자극이 도착을 한 거야. 됐나? 그럼 여기까지 자극이 도착한다. 2ms. 속도가, 요 속도니까 2초, 3초, 4초, 5초가 돼야 자극이 도착한다는 거지. 그럼 저번에 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걸. 우리가 막전위 값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의 시간은 4ms라는 시간이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 자극이 전도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리고 일부는 막전위 변화에 시간이 소요가 될 거다. 그러면 쌤이 가상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 가상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70mV에서 뭐 플러스 30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프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됐나? 자극을 딱 주고 자극을 딱 받고 1ms가 되고 2ms가 되고 3ms가 된다면 일단 설명을 들어봐봐. 쭉 안 적어도 돼. 1ms가 지난 시점에 막전위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60. 만약에 2ms가 지난 지점은 막전위 변화가 어떻게 됐냐? 플러스 30. 3ms가 지난 시점에 막전위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뭐 마이너스 80mV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헷갈리는 건 뭐냐? 얘는 한 지점의 거다. 한 지점에. 한 순간이 아니라 한 지점에서 시간대별로 막전위 변화가 생길 거다. 이 지점에 자극을 딱 주면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5초일 때 막전위 값이 0일 때 마이너스 70mV였다가 1초가 되면 마이너스 60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30이 되고 마이너스 80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궁극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나? 그럼 그 옆에 지점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거지. 그 옆에 지점은 사실은 지금 자극을 안 받았거든. 이 자극이 딱 도착하는데 얼마가 걸릴 거냐? 속도가 이렇게 되면 얘가 1ms가 돼야지 이제 자극이 도착을 하는 거지. 됐나? 그럼 이 지점으로 D1 지점으로 보면 얘는 0, 1, 2, 3, 4ms가 되었을 때 봐봐. D1 지점은 0ms일 때 아직 도착도 안 했어. 자극이 오지 않았어. 자극을 받은 적도 없고 1ms가 되니까 이제 자극 도착했다? 하지만 지금 자극을 도착해도 아직은 70mV, 마이너스 70mV인 거야. 됐나? 그럼 이제 자극 딱 받고
여기서 1초 지나면 얘도 이 그래프처럼 막전이 변화가 생길 거란 거지. 막전이 변화가. 알겠나?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2초가 되면 도착하는데 1ms, 막전위 변화의 1ms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막전위가 마이너스 60mV 값이 될 거다. 이런 얘기라. 됐나? 자, 그럼 다시 랜덤으로 선생님이 D2도 있고 D3도 있고 D4도 있고 D5 지점도 있는데, 자, 내가 궁금한 건 D3 지점이 3ms가 되면 막전위 값이 얼마야? 되게 궁금하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D3까지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지. 물리적으로 보면 시간은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 막전위가 전도되는데 속력값이 1이다. 근데 D3 지점은 자극점에서부터 몇 cm? 1, 2, 3, 3cm 지점이지. 됐습니까? 3cm 지점인 거야. 그러면 자극이 도착하는, 전도가 도착하는 시간이 3ms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도착하는 3ms인데, 3ms일 때는 이제 도착했거든요. 하면 막전위 변화. 도착했거든요. 자극 도착했거든요. 하면 마이너스 70인 거야. 아직은 휴지전이라고. 그럼 얘는 막전위 값으로 마이너스 70인데요. 라고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자. 내가 D2에 여기 2ms일 때가 궁금하다. 그러면 D2에는 자극이 몇 초 만에 도달해? 2초. 도착하는데 2초? 그럼 막전위는 이제 도착했거든요니까 마이너스 70mV를 가지겠지. 됐나? 그러면 D2 지점에 4ms가 되면 저까지 오는데 도착은 어차피 저 지점은 2ms인 거야. 됐나? 자극 도착하고 저 그래프처럼 될 거야. 그럼 막전위 변화의 몇 msec? 2msec. 그럼 2msec면 저 그래프대로 하면 얼마? 막전위가 플러스 30. 그치? 플러스 30mV의 막전위 값을 가질 거다. 이해되겠나? 요게 수능에서 킬러 문항에 속하는 거예요. 킬러 문항에 속하는 건데, 딴 게 아니라 얘를 잘 활용을 해야 돼. 도착을 하고 막전위 변화를 가질 거구나. 됐나? 그럼 일단 도착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고2 물화생지 모두 다 계산이다. 고2부터는. 됐나?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그럼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내가 일단 궁금한 게 D4 지점 말고 D5 지점이 궁금하다는 거지. D5 지점은 가는데 몇 초 걸려? 5ms 걸려. 그러면 4ms일 때는 도착 안 했거든? 이렇게 되면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아직 도착을 안 했을 거니까. 그러면 바레이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막 바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한다? 궁금해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알려줘야 될 거잖아. 진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축삭돌기. 축삭돌기 한 지점에 자극을 주는 거야. 일단은 문제는 거의 자극을 한 번만 줘. 그러면 활동전이가 좀 이따 생길 거다. 이랬지? 그러면서 그래프를 딱 준다. 그래프 딱 줬을 때, 요거 역치전 이상이면 확 활동전이까지 올라갈 거다. 요 용어 헷갈리겠지만, 활동전이 요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30 또는 플러스 35mV 이렇게 됐을 때 자극 받았구나 하고 무슨 일이 생긴다. 맞지? 여기 요거 딱 올라가면 탈분극이 돼. 맞지? 분극이 깨졌잖아. 탈분극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활동전이 나타난 건 아니다. 사실은 예전에 물었는데 활동전이는 이렇게 하면 100mV래요. 충격이죠. 여기 어디서 나왔지?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었지. 이 위에가 얼마? 플러스 30이라 그랬지. 얼마 변했어? 이게 활동전이다. 이랬나? 그냥 그러려니 해.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
됐나? 활동 전이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플러스 30을 묶진 않아. 플러스 30을 묶고 싶으면 야, 거기 막전위가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야. 막전위가. 이해됐나? 그럼 자, 잠깐만. 쌤이 조금 다르게 한다 그랬는데 얘가 자극을 받았어. 얘들 속도가 2cm/ms다. 이랬나? 내가 심심해서 요 지점에 2cm 지점에 그리고 3cm 지점에 여기는 1cm 지점에 3cm 지점에 좌우로 될 수도 있지. 잠깐만, 전도는 좌우 양방향 일어날 수는 맞나? 그치, 시냅스를 통한 전달은 한 방향만 되지. 전도는 여기서도 이쪽에서도 양방향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D1, D2, 여기 D3, D4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내가 있잖아. 5ms가 됐을 때 보니까 D4 지점이 마이너스 80mV더라? 이렇게 된 거야. 됐나? 그럼 분명히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80이 얼마다라고 줬을 거거든? 보통 마이너스 80mV는 거의 약속처럼 3ms만큼 자극받고 3ms 지나면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됐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5ms인데 마이너스 80mV 일단 잠깐만 이 지점에 이 시간이 도착하는데 막전이 변화해. 시간 합이 5ms가 돼야 돼. 그럼 얘부터 먼저 보는 거야. 마이너스 80이 됐단 말은 자극이 딱 도착하고 몇 초 동안의 막전이 변화? 3ms.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3ms 썼다는 거지. 그럼 도착하는데 얼마 썼다는 거야? 2ms지. 맞지? 그러면 궁금하다. 혹시 있잖아 5ms일 때 D1 지점에 막전이 값이 얼마야? 구할 필요가 없어. 자극점으로부터 대칭이지. 막전이 값이 똑같겠지. 막전이 값이 똑같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요. 5ms면 얘나 D4나 똑같아요. 속도 똑같을 거니까. 거리 똑같을 거니까. 이랬나? 그러면 마이너스 80이다. 그럼 물었는 김에 그러면 D2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내가 궁금하다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D2는 분극인지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됐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단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아까 5ms 동안에 막전위의 3, 도착이 2초 그랬지. 그러면 이 도착의 2ms인데 몇 cm 지점이다? 3cm 지점이지. 그럼 최대한 숫자 이상하겠다. 일부러 3cm 지점이다. 그럼 얘를 잠깐만. 전도 속도는?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지. 몇 ms 동안에? 2ms 동안에 3cm를 온 거야. 됐나? 됐어. 그럼 속도가 2분의 3이다. 됐지? 속도가 2분의 3이다. 난 지금 어디가 궁금해? D2의 막전위 값을 알아 이야기할 거라고. 됐지? 그럼 잠깐 막전위 값을 알려면 잠깐만요. 언제요? 5ms일 때. 5ms라고 하면 이거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막전이 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찾아줘야지. 됐나? 그러면 이때는 도착부터 먼저 찾아야 돼? 막부터 찾아야 돼? 도착부터 찾아야지. 속력 알고 거리 하니까. 맞지?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입니까? 숫자 최대한 진짜 문화하는데 그럴 때 2분의 3분의 1분의 2제 3분의 4가 됐나? 3분의 4 그럼 1.3 이렇게 되겠지? 대략 1.3333 이렇게 그럼 막전위 변화 얼마 쓰지? 3. 얼마 이렇게 쓰겠지?
맞지? 아까 3ms에 얼마? 마이너스 80 그랬나? 그럼 고 지났지? 고 지났지? 오케이. 그럼 요때가 좀 심하네. 과분극이라고 했잖아. 아마 고대 시간이 있을 건데 3.5 정도 되면 휴지 전일 거거든. 요 사이에 어디 있을 거다. 회복되고 있는 재분극 상태일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가 딱 기억을 해야 된 건 얘는 물리적으로 푸는 거야. 물리적으로 푸는데 뭘 봐야 돼?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낙전의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이해됐나? 도착하는 데 얼마 걸리는지, 막전이 얼마 걸리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33쪽에 잠깐만 보면 33쪽에 아마 자, 쌤, 그 밑에 그래프가 갑자기 뭐 D1, 2, 3, 4 이렇게 점 찍었는 게 뭡니까?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막전이 변화 나타나는 그 그래프. 혹시나 여기서 동그라미 기억인데 D1에 자극을 주고 4ms가 지났을 때라고 사실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제시된 상황이었거든. 제시된 상황인데 쌤이 화이트로 다 지운 거야 사실. 화이트로 다 지웠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D1, D2, D3, D4 지점이래. 몇 센치 지점이야? 0, 1.5, 2.5 그리고 여기는 4 센티미터 지점이지. 맞나? 센티미터 지점이었었고 선생님이 안 지운 게 뭐냐? 얘가 D2 지점은 D1으로부터 거리가 1.5cm다. 여기가 0cm 지점이니까 1.5면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거 쓰면 안 지웠는 게 자극이 전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ms 돼 있죠. 그럼 얘가 1.5ms 동안에 1.5cm 지점까지 자극이 딱 왔다는 얘기지. 알겠나?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왔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 속도가 1cm per ms다. 이 축삭 돌기는 1초 동안 1cm 간다. 됐습니까? 그러면 D3 지점에 도착하는 거는 2.5초. D4 지점은 4cm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ms. 말 됐나? 됐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궁금한 게 언제? 자극 주고 4ms가 되면 사실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요 지점에 줬지만 여기 이 지점 막전위가 D2, D3, D4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이 지점은 4초 지나면 막전위 변화 그래프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서 찍었다. 3, 2, 1, 빵 여기가 4 이런 식이거든. 됐나? 그러면 1, 2, 3, 4 밀세크가 지났을 거니까 D1 지점은 몽땅 어디 뭐 오고 이런 거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막전위 변화에 4밀세크 다 쓸 거라고. 막전위 변화에 4밀세크 다 쓰니까 어떻게 그래프상으로 마이너스 70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D1이다. D1이다. 자, 되게 궁금했어야 돼. 되게 이상했어야 된대. 정상이다. 자, 그 다음 D2 지점. D2 지점에 도착하는데 요만큼 걸리면 막전위 변화 얼마? 2.5 해야지 합이 4ms지. 맞지? 그럼 2.5면 2.5 이런데 어디에 D2인 거야. D2. 이 그래프 상으로도 D2 중간에 어디 있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이거 뭐 터져 죽은 줄 알았다. 자, 그 다음 2.5초 만에 도착을 했어. 2.5 만에 도착을 하고 막전위에 그럼 1.5겠지. 막전위에 1.5, 1.5인데 여기에 어떻게? 요쯤 찍어서 D3 이렇게. D3. 그럼 D4는 이제 막 도착했거든요. 여기가 D4인 거야. 자, 떼서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렵다. 자, 잠깐만 봐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왜 D1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거는 도착한 시간을 하나도 안 나타낸 거야. 막전위에 쓰인 것만 시간이 D1
4ms만큼 다 막전이 했었어. D2 가깝지? 그러니까 선생님 야 빨리 보강 와 하니까 얼른 왔는 보강 시간이 길잖아. 쉽게 해서 막전의 변화는 보강 시간인 거지. 보강 시간. 그럼 가까웠던 애는 막전의 변화의 시간을 많이 쓴 거지. D2. 나 D3 조금 더 멀지? 그러면 막전의 변화의 시간을 조금밖에 못 쓴 거야. D4. 되게 머니까 이제 도착했어. 이제 시작.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니까 얘가 제일 앞에 있는데 그래프상으로 제일 뒤에 있으니까 헷갈린다는 거지. 얘는 도착 시간을 표현하지 않았다. 막전의 변화, 보강한 시간만 나타냈다. 이런 상황이란 거지. 이랬습니까? 그리고 뒤에 거 다른 거 풀면서 얘기 좀 하고 자 일단 뒤로 좀 가볼게. 문제가 자 45쪽이가 45쪽 자 봅시다. 뉴런이라고 하는 건 그래 신경세포체가 있다. 신경세포체에는 핵과 세포 소기관이 있다. 적혀 있는 거지 그지? 하지만 그때 이런 짧은 걸 무슨 돌기? 가지돌기 수용을 할 거다. 긴 게 무슨 돌기? 축삭돌기 다른 데로 전달을 해줄 거다. 됐습니까? 뉴런의 종류는 두 가지다. 어떻게? 마리집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리집 뉴런, 민마리집 뉴런 또는 우리한테 마리집, 민마리집 말고 또 어떻게? 거기서 봤을 때 기능에 따라서 감각, 연합, 운동. 감각이 구심이가 원심이다. 기억, 구심. 운동이 이응, 원심. 됐나? 구심은 중추로 들어오는 거지. 연합뉴런 어디에? 뇌와 척수.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 그 가만히 있으면 뭐야? 빨리 쓰는 거지. 구심성이 뭐라고? 감각이라고 쓰는 거지. 원심에 뭐라고? 운동. 진우가 45쪽. 45쪽. 됐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자 나는 궁금한 게 있다. 오른쪽 옆에다 적을까? 마리집. 마리집이 뭐지? 마리집. 휴반세포. 휴반세포다. 휴반세포다. 세포다. 핵 있다 없다? 핵 있을 거다. 절연체이다 OX. O. 마리집이 절연체입니다. 절연체이다. 이온 통로 있다 없다? 마리집. 이온 통로 없는 거대. 마리집이 이온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절연체인 거야. 됐나?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를 뭐라 하지?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에 누가 있다? 이온 통로가 있다. 이온 통로가 있다. 이온 통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름 불러라. 뭐라고? Na 플러스 통로, 또 K 플러스 통로, 또 하나는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자, 이 중에서 ATP를 소모하는 게 누구다? 펌프. ATP를 소모한다. ATP라는 게 뭐다?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물질.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 찾냐 뭐라고? 그대로 똑 튀어나오지. 뭐라고? 직접 사용되는 까지 들었어. 그 다음 뭐? 에너지 뭐? 에너지. 에너지 저장 물질.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은 용어 다 외워야 돼. 통째로. 그나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됐지? 그럼 혹시 펌프 언제 작동하지? 다윤아? 항상. 됐나? 자, 혹시 붕극 상태에 일부가 열려 있어. 붕극 상태 일부가 열려 있다. 준현아 누구게? K 플러스. 오케이. 얘는 붕극 상태일 때 일부가 열려 있다. 일부가 열려 있다. 붕극 상태일 때 일부가 열려 있는 건 K 플러스 통로.
자, 이래. Na 플러스가 먼저 이동하나, K 플러스가 먼저 이동하나? Na 플러스. Na 플러스 몇 개? 3개. K 플러스는 덩치 크지? 2개만. 됐습니까? 자, 쌤 궁금하다. Na 플러스 U, 입이가 유출이가. Na 플러스 U, 입. Na 플러스 U, 입.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때가 탈분극. 탈분극. 그럼 재분극 상태는 어때? K 플러스 유출. 자, 그러면 재분극 상태는 K 플러스가 유출된다 그랬다. 내가 좀 헷갈린다. 자, 유출. 다영아,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 밖에서 안으로 오는 거가. 유출. 안에서 밖으로. 그럼 왜 안에서 밖으로 갈까, 얘들아? K 플러스가? 에너지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에너지 안 쓰고 이동한다? 아, 이게 능동수송이가 확산이가. 확산. 확산. 확산에 의해서 안에서 밖으로 간단 말이야. 어디가 많다? 안에가 많다. 됐지? 오케이. 이온 농도 경사가 있지. 진호가 안쪽에 누가 많아야 돼? K 플러스. 밖에 누가 많아야 돼? 나가 있어. 나트륨이 많은 거지. 맞지? 그럼 밖에 나트륨 많도록 이온의 농도 경사를 유지하는 게 이 펌프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 밖에 나트륨 많이 나갔지? 안에는 마이너스일 땐 단백질이 있다. 안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휴지전이 탈분극, 재분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거지. 자, 핑크 한번 볼까? 일단 아마 4번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다. 4번이 모르겠는데 그 밑에 딱 보니까 신경 자극 발생 이런 말이 보이지? 자, 4번. 뉴런이 자극을 받아 전기적 특성 네모 박스.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신호. 이게 신경 자극. 신경 자극이다. 됐지? 중요한 용어는 아니대. 아, 자극 받았다. 이렇게. 그럼 신경 자극에 5번이 뭐라고? 분극. 휴지. 동그라미. 안쪽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70mV. 적어주고. 휴지전이제. 그 다음 탈분극. 중간에 Na 플러스 통로 밑줄. 안으로 동그라미. 제일 끝에 유입. 적어주고. 막전에 상승 하강. 상승해서 플러스 30까지 갈 거대. 거기 하나만 적어줄까? 역치 전위 이상. 역치 전위 이상. 됐나? 그 다음 7번에 Na 플러스 통로가 닫히고 이번엔 K 플러스가 열려야 되지. 그럼 K 플러스 U 출 재분극 KKK로 지금 보여줬지? 암기 팁. 그렇게 썼을 때 K 플러스 통로가 대부분 열렸지. 유입 유출. 유출이제 밖으로 동그라미. 확산 동그라미. 막대는 쫙쫙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갈 거대. 한 번만 적어줘라. 마이너스 80mV. 과분극. 심하게 내려간다. K 플러스 문 너무 크다. 닫기도 힘들다. 마이너스 80. 됐나? 그리고 나면 이제 8번 있는데. 자극 전도. 전도 동그라미. 전도. 한 군데에 자극을 딱 주면 여기 막전이가 변해. 이 막전이가 변하는 게 양쪽으로 전해지지. 맞지? 전다리가 전도가 전도. 전도는 한 방향이가 양방향이가. 양방향. 그러면 뭐가? 활동 전위가 발생. 됐습니까? 활동 전위. 자, 거기다가 이제 적어준다. 활동 전위 몇 미리볼트? 100mV 또는 뭐 플러스 35면 105mV 이렇게. 됐나? 대략 그쯤이다. 그 옆에 연속적으로 활동 전위가 이웃한 부분에 계속 발생하는 거지. 자, 밑에 9번. 마리집 신경 뒤에 9번이제. 마리집 동그라미. 마리집은 이렇게 길게 생겼어. 잠깐 비었어. 길게 생겼어. 이랬나? 그럼 여기는 뭐? 전기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연체. 여기가 이름 뭐라고? 축삭이 드러난 게 랑비의 결절. 여기에 이온 통로들이 막 있다. 됐습니까? 폴짝? 폴짝? 뭐라 하더라? 도약 전도. 그렇지, 도약 전도. 빨라, 느려? 마리집이 빨라.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동그라미 이름이 시냅스 소포. 자, 요만큼이 뭐라고? 시냅스. 됐나? 그러면 요 안에 게 뭐라고? 시냅스 소포. 안에 거 이름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끄덕끄덕하면 안 돼. 말로 해. 뭐라고? 신경 전달 물질. 맞지?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게 소위야 뭐? 아세틸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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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적어줘.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 됐나? 아세틸콜린.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왔지? 세포막하고 융합했지? 자, 승혁아, 여기 세포막하고 융합하면 무슨 일이 생겨? 나 여기 복잡한 데 있기 싫어. 여기 넓다. 뭐 한다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음절, 확산. 까먹으면 안 돼. 누가 확산? 신경전달 물질이 확산. 됐습니까? 신경전달 물질이 확산할 거다. 그러면 이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이쪽으로 자극 가야 되지. 맞지? 자, 이거 질문. 여기 가지돌기야, 축삭돌기야? 가지돌기. 일부러 방향 바꿨대. 여기가 가지돌기다. 가지돌기에 누구 띵똥하고 열어야 되노? 차례에 누구 열어야 돼?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야지 탈분극이 되지. Na 플러스가 들어가야지. 얘가 뭐라고? Na 플러스 통로일 거라고. 됐나? Na 플러스 통로에 무슨 체? 수용체. 수용체에 신경전달 물질이 딱 닿을 거라고. 정리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이 메커니즘은 머릿속에 쫙 흐름이 있어야 돼. 신경전달 물질이 축삭돌기 말단부로 시냅스 소포 속에 들어서 이동을 한다. 그럼 시냅스 소포가 말단부에 오면 세포막과 융합을 한다. 딱 닿으면 녹아버린다. 신경전달 물질이 고농도의 저농도로 튀어나왔다. 확산. 확산하고 난 뒤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로 간다? Na 플러스 통로. 이게 가지돌기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지돌기 또는 근육에 Na 플러스 통로가 있단 말이야. 여기 수용체에 가서 나는 이거 학교에서 서술형 많이 본 것 같다. 선택을 해라.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외울 건지 아닐 건지. 얘가 닿으면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닿으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고 Na 플러스 통로에 따라서 Na 플러스가 들어가서 다음 가지돌기에 탈분극이 일어날 거다. 이해됐습니까? 자, 화학적이가 전기적이가. 화학적인 거야.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신호가 전해지는 거다. 하나의 축삭에서는 화학적이가 전기적이가. 전기적이었다. 전기적이었다. 전도는 전기적, 전달은 화학적. 됐나? 전도는 뭐라고? 전기적. 전달은 화학적. 그치? 어떤 애는 적고 기억을 한다. 진호가 뭐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 게 뭐야? 빨리 적었나? 야, 고2인데 내가 적으러 갈 시간이 어딨노? 그렇지 않겠나? 굳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화학적이다, 전기적이다 구분해야 된다. 됐습니까? 일단 뒤로 좀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1번 문제. 46쪽에 1번. 46쪽에 1번 뉴런이다. 뉴런의 A가 이름이 신경세포체, B가 가지돌기, C가 축삭돌기 긴 거. 그때 파란색 보이지? 요 녀석들이 마리집이지. 그니까 마리집에 보면 너희들 요렇게 볼록한 거 있지? 얘가 마리집이 휴반세포라서 핵이야. 휴반세포의 핵이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말이 집마다 빨갛게 보이는 점들이 하나 있지. 요게 슈반세포의 핵이다. 1번의 정답.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 핵 밑줄, 소기관 밑줄. V는 뭐라고? 신경세포체다. A다. 2번에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밑줄 쫙. 신호. 다른 뉴런이라는 쌤 좀 전에 근육이라 그랬지. 그렇지. 반응해야 되는데. 거기로 전해줄 거다. 누가? 축삭돌기가. C. 그 다음에 3번. 다른 뉴런이나 오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는 동그라미. 무슨 돌기? 가지돌기. 짧은 돌기. 이렇게 돼 있었다. 그지? 그러면 자 2번에 기능 동그라미. 기능이 다른 거라. 둘째 줄에 구심성, 원심성, 연합 있지? 나는 얘를 볼 거, 이거 볼 거다. 제일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집 사이에 이렇게 된 게 있네. 요거 이름 뭐라고? 동그라미. 신경세포체대. 신경세포체다. 그러면서 요거 구심이야, 원심이야? 구심이야. 구심성. 다른 말로 뭐? 감각. 그 옆에 있는 그림 보니까 피부. 돼 있지? 그치? 피부 안 줍니다. 피부 안 준다. 내가 요 그림 보고 기억을 해야 한다. 이랬습니까? 중학교 때는 이거 다 줘도 안 준다. 안 준다는 거 꼭 기억하고. 1번. 중추에서 나온 거 반응기관으로. 반응기관으로 밑줄. 중추가 뭐지? 뇌와 척수 연합뉴런. 뇌와 척수 연합뉴런. 그걸 반응 주려고 하니까 누가? C가 돼줘야 되겠지. C가 돼줘야 돼. OX, X. 두 번째, 뇌와 척수 밑줄. 얘가 중추 연합이겠지. 누구다? B가 돼줘야지. 땡. 신호는 감각 A에서부터 A, B, C, 빙고. O. 큰 3번, 큰 3번. 자, 첫째 줄, 휴지 동그라미.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동그라미. 펌프. 에너지 소모하는 거지. Na 플러스 몇 개? 3개, K 플러스 2개. 에너지 써서 반대쪽으로 이동시킬 거다. 나트륨 나가 있어지. 그러면 첫째 줄 동그라미 기억 옆에. 안에서 밖으로 밑줄. 그럼 이게 Na 플러스. 니은이 그러면 저 뒤에 안으로 밑줄. K 플러스겠지. 이번에 Na 플러스의 농도는 밑줄 쫙. Na 플러스 농도 어떻게? 나가 있어서 밖이 높지. 밖이 더 높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 밖에서가 안보다 더 높고 되겠지. K 플러스는 안에서가 더 높다. 이해됐습니까? S. 3번. 상대적으로 안쪽이 무슨 전하? 음전하 마이너스 70mV. 밖을 양으로 할 거다. 무슨 상태? 분극. 왜 지금 적고 있지? 응? 자, 4번. 활동 전위. 1번에 활동 전위는 끊고. 아까 쓴 100mV 켜는 거 있지? 그치? 휴지 전위 상태의 뉴런의 역치상의 자극. 역치상의 자극 네모 박스. 역치. 역치가 계속 바뀌냐고? 아니. 자, 있잖아. 이런 역치라는 값은 일단 정해져 있어. 이 역치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자세히 설명은 안 해. 자세히 설명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역치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내 같은 경우는 매운 건 되게 민감해. 조금만 매워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 그치? 근데 단 거엔 조금 무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르잖아. 맛에 대한 감각도 이제 그렇게는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일단 역치 전위는 마이너스 55mV. 그러니까 동물이면 그냥 똑같은 걸로 볼 거다. 평균적인 건 있으니까. 이랬습니까? 그럼 역치, 반응을 일으킬 만하다. 요렇게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럼 역치상의 자극을 줬을 때 급격한 막전이 변화. 급격한 막전이가 변화했다? 활동전이 맞나? 오, 되겠나? yes. 두 번째, NA 통로가 열렸어. 이거 조심해야 돼. NA 플러스 통로 밑줄, 요게 명사지, 그지? 이게 열렸지. 그럼 얘가 나가 있던 애가 들어올 거잖아. 유입, 오른쪽 끝에 적어놔. 유입. 에헤이, 야가 이렇게 실수를 한다. 밖으로 X. 밖으로 나가면서 막전위의 상승 동그라미, 탈분극 동그라미. 딴 말 다 맞아.
그런데 밖으로가 아니고 Na 플러스 U2 안으로지. 그치.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막자는 상승도 맞고 탈분기도 맞다. 됐습니까? 3번은 뭐가 틀렸지? K 플러스는 이제 재분극 때문에 Na 플러스 다 닫혀. K 플러스가 열리기 시작하지. 그럼 K 플러스 유출이제. KKK로 우리 약속했다, 그지? 유출이면 밖으로 돼야 되지. 둘째 줄 끝에 안으로 돼 있네. 요거 X 해야 되겠네. 확산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하강 맞지, 그지? 재분극 맞지? 다 맞아. 딱 그 이름절 틀렸다. 뒷페이지 갑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자, 선생님 사실은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 옛날에. 내 학생 때도 배웠냐고? 배웠습니다. 이건 얘를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봐. A 지점이, B 지점이, C 지점이. 또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는 민마리즘 유런을 내. 도약전도 내면 좀 힘드니까. 막전이 변화에 대해서는. 나 민마리집을 낼 건데, 자, 축삭도기가 이때 A점, B점, C점인데 얘를 둘째 줄에 A 지점의 역치상의 자극 밑줄 쫙 한 번을 준 거야. 그리고 몇 미리세크 동안, 4미리세크 동안을 얘기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잠깐만, 쌤 이렇게 할게. 여기 자극 줬다 그랬지? 자극 주면 원래는 이런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내려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쭉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자극 딱 주면 이렇게 되거든. A 지점은 바로 자극 딱 받았다 이거. 그럼 자극 딱 받으면 A는 4초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겠지. 됐지? 근데 B는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동안은 아무 일 없었는데 도착 안 했어. B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도착했어. 이렇게 된 거지. 4초 끝났네. 이렇게. 말하자면. 됐나? 근데 C는 오는데 한참 멀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 아무 일 없었는데 이제 왔는데 근데 4초 끝났다. 이런 식이라고. 이해됐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쌤이 뭐라 했지? 이 그래프 얘는 막전이 이게 막전이 도착하는데 막전이 변화해. 이렇게 나타내서 막전이 값은 그래프상으로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됐어. C는. B는 이만큼 막전이 변화했어. A는 이만큼 막전이 변화했어. 이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다는 거지.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한테 A가 니은 맞지 않겠나? 충분히 재분극까지 됐다가 다시 휴지선이까지.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잠깐 있다 자극을 받지. 그치? 그럼 기억. C는 한참 있다가 이제 탈분극 되는데 끝났다. 이렇게. 이랬습니까? S. 6번. 선생님 궁금한데 A가 얘들 축삭이야? B가 축삭이야? A가 축삭이야. 그치? A의 축삭 적어주시고 B가 가지. 그러면 전달이가 전도가. 전달. 화학적이가 전기적이가. 화학적이지. 맞지? 그럼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로. 얘 왜 B에서 A로 안 되지? B에는 누가 없지? 시냅스 소포. 맞지? 자, 그러면 일단 1번. A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어디에 들어있다?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다. 전달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 그래서 이전 뉴런은 축사, 이후 뉴런은 가지, 돌기 쪽이다. 이랬습니까? 여기는 뭐 확산 이런 얘기는 안 적혔다, 그지? 확산 이런 얘기는 안 적혔다. 자, 이제 봅시다. 자, 필기 모드 하자. 필기 모드로. 자,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나? 됐습니까? 필기 모드로. 오늘 해야 되는 게 신경계. 목표는 항상성 조금 발 걸치기. 신경계는
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선생님이. 개라는 것 자체는 요소가 하나는 아니야. 여러 개의 요소가 있고 상호작용할 때만 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신경계에 뭐가 있을까? 자, 쌤, 이게 뭐예요? 아, 쌤님의 신경 중에서 중추신경계. 아, 콩나물이냐고? 아, 네, 고래 생겼는데 요거 뇌입니다. 이거 척수입니다. 되게 소중하다. 얘가 판단, 명령 다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되게 중요해서 머리뼈 안에 넣어놨어. 머리뼈 안에. 그리고 척추라는 뼈 안에 넣어놨어. 혹시 척수를 본 적이 있을걸? 언제 봤냐면, 자, 엄마가 생선을 해주실 때, 생선 중간에 길쭉한 뼈대 있지? 그걸 탁 들면 하얀색 국수가 나게 하나 생겨. 그게 척수야. 중간에 쫙 뼈대 있는 거야, 이렇게. 다음에 생선 요리를 해주시면 확인을 해봐라. 그 굵직한 뼈를 딱 들면 촉촉할 때는 딱 들어서 하면 하얀색 삶은 국수가 한 가닥이 나와. 그게 척수야. 그래서 아 되게 소중하니까 뼈 안에다 넣어놨다. 이랬나? 그래서 뇌와 척수는 일단 이렇게 적을까? 연암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다. 연암뉴런은 민말의 집이라 구조상으로는 민말의 집 뉴런이고 그리고 얘를 합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중추신경계라고 할 거다. 내 몸에 한복판을 쫙 지나는 신경계. 됐습니까? 그래서 뇌와 척수 합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할 거다. 그러면 중추신경계 반대가 뭐냐? 말초 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럼 말초는 어디예요? 뇌, 척수 아니면 다. 가려워. 머리 감았는데 왜 가렵지? 뭐 이런 거. 그럼 가려워. 이런 게 어디? 아, 여기서 가렵다는 신호를 뇌로 주겠지. 그치? 그러면 걔가 말초신경계가 전달해 준 거야.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거, 척수 안에 있는 거 빼놓고는 다 말초야. 나. 근데 이거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해. 말초신경계 안에 나누긴 할 건데 일단 그 밑으로 적으면 뇌신경, 척수신경. 한 번만 물어보자. 일단은 이건 안 적는 건데 태양하고 태양계하고 같아 달라? 다른 거 맞나? 태양과 태양계는 달라.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뒤에 어떤 말이 더 붙잖아. 같은 거 아니야. 딴 말이야. 그러면 뇌와 뇌신경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달라. 그러면 쌤 뇌신경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야. 아, 뇌에서 뻗어나와서 주로 얼굴에 있는 개들. 뇌신경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뇌신경, 척수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뇌에서 뻗어나왔다. 그러면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온 몸에 있는 건 척수신경. 됐지? 그런데 얘가 몇 쌍인지 외워야 되거든? 야, 1년의 마지막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래. 12월 31일에 해당해. 12쌍, 31쌍. 모의고사에도 나냐고 납니다. 나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된 것 같아. 왜 우리는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요 면적에 있잖아. 12쌍이야. 이만큼. 내보다 더 긴 사람들은 또 그렇지, 그지? 그 긴 면적에 31쌍. 부위별로 보면 여긴 다양한 표정이 되는 이유를 알겠지? 그치. 뇌신경, 적수신경. 요거는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를 나눌 거야. 해부학적으로 말고 또 있거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뇌하고 얘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할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내 몸에 온몸에 뻗어 있는, 그치, 얼굴에 뻗어 있고, 아 가려워, 선생님 손 올리면 뭐라 하네, 가려워, 근육 움직였지, 그치, 가려워 느꼈지. 말초에 기능적으로 부심, 완심. 이랬습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만 기다려줘. 얘는 기능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야. 부심성, 그리고 원심성. 이렇게 나눌 거야. 근데 여기서 쌤 왜 잠깐 기다리는 조금 복잡해. 부심성은 너희가 아는 거, 감각, 뉴런이 끝이기는 해. 근데 원심성은 조금 복잡해. 부심. 너희들 왜 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줄 매달아서 돌리면. 내가 줄 매달아 줄 잡고 있지. 안쪽으로 된 게 부심. 멀어진 게 원심. 맞지? 그러면 뇌와 척수에서 멀어진다? 원심성이겠지. 이게 멀어지는데 한마디로 뇌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 그치? 쓰지 말고 기다려줘.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 너 대뇌가 시키는 명령 따를 거야. 너 대뇌 말 따를 거야. 싫어. 딱 싫어. 헐. 대뇌의 명령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로 나눈다는 거야. 좀 대뇌 명령 안 따르면, 잠깐만 너가 한번 생각해봐. 나 지금 아픈 척 했으면 좋겠어. 열 좀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그 학원 째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보강하면 될 거니까. 열나라. 아무리 생각해봐라. 열 날까 안 날까? 안 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대뇌 명령 못 따르는 애들도 있는 거라. 그러면 대뇌 명령을 따르는 걸 자율, 신경, 개. 걔는 네 말 안 들어.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자율. 미안. 네 말 안 들어. 이게 자율신경계. 됐습니까? 이런 매력이 없애질 수가 없네. 체성신경계. 체성. 우리 몸을 이루는 거. 오케이. 요게 명령할 거야.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됐나? 그런데 체성신경계, 여기에 운동뉴런이 포함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자, 한 번만 적고 시작을 하자. 우리가 봤을 때 말초에는 구심성, 원심성 나눠진다. 말초에 구심성, 원심성. 구심, 감각. 원심, 운동 같긴 한데 이 운동이 대뇌 명령 따를 거다. 체성. 얘는 네 말 안 들어. 자율. 그럼 자율 안에 또다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러면 일단 미리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니다. 책에 용어가 좀 바뀌었다. 내가 바꾼 건 아니지만 내가 일단 대신 사과를 할게. 자, 혹시 이거 적었나? 적으면 자, 두 번째 일단 중추신경계부터 얘기 좀 할게.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는 뭐가 있냐고? 뇌와 척수. 맞지? 뇌와 척수가 있는데 그 뇌와 척수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 발행. 일단 두 번째 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잠깐만 기다려줘. 뇌는 요 방향으로 있지, 그치? 뇌가 있으면 되게 큰 뇌가 있어. 이게 큰 뇌가 대뇌야. 뒤통수에 있는 거 소뇌야. 나 옛날에 들어봤을걸? 간뇌라고. 미안. 사이 간자 썼지. 미안하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사이 뇌로 바뀌었다.
사이뇌. 너희들 옛날에 하는 거 간뇌. 나도 충격이다. 내 태어나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다. 사이뇌. 됐나? 그래서 대뇌 몇 개냐면 2개거든. 2개. 그리고 소뇌도 몇 개? 2개. 내가 어제 있잖아. 궁금해서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봤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아. 양치질이 안 돼. 이유가 뭐다? 이게 오른쪽 왼쪽이 뇌가 달라. 대뇌는 명령을 해. 소뇌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 수의 운동. 쌤, 수의 운동이 뭡니까? 지금 듣고만 가도 돼, 안 적어도 돼. 수의 운동은, 야, 네 의지대로 한번 움직여봐봐. 의지대로. 그럼 의지는 누가 가져? 대뇌가 가지는 거지. 대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수의 운동이라 그래. 근데 얘는 대뇌 혼자 못해. 야, 손에 아니 좀 같이 해봐. 글씨 좀 써봐. 예쁘게 써봐. 그치? 내 이름은 좀 이쁘게 써. 아닌가? 이름은 좀 이쁘게 써. 딴 글씨 막 날아가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니면 나는 딴 건 잘 못하겠는데 쌤 잘하는 거 있어. 당근 정말 잘 썰어. 예쁘게. 기동차기 빠르게 잘. 당근은 제일 자신 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치? 그쪽으로 발달. 얘는 그러면 근육 운동에 대해서 좀 조절을 잘한다. 손해인 거야. 나 균형을 좀 잘 잡더라. 손해가 발달. 나 야구공 좀 잘 던지더라. 이런 거. 세부적으로 조절해 준 건 손해가 간다는 거지. 근데 오른손 잘 던진다고 왼손 잘 던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대뇌도 몇 개? 2개. 손해도 몇 개.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사이 뻥뻥 빈 게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 사이뇌, 간뇌. 근데 간뇌는 사이뇌는 시상이라는 애하고 시상하부가 있어. 자, 얘는 느낌이 중요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 맞지? 아래 별거 아닌 것 같지? 얘가 중요하다. 반전이었다. 알겠나? 시상하부가 중요하다. 시상은 좀 덜 중요해요. 시상은 좀 덜 중요하고 시상하부가 중요하다. 요 말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뭐 하는데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외웠어. 간자가 이제는 한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사이간자 맞나? 몰라 그렇다 치자. 됐지? 사이간자야. 그러면 이 사이간자가 사이사이에 야 윤정아 체온은 유지돼야지 살지. 윤정아 삼투압 이거 유지가 안 되면 세포가 필요한 거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거 안 돼. 유지돼야 돼. 하나가 더 있어. 그치 정말 중요하지. 당 떨어지면 뇌는 아웃 오프 꺼지는 거지. 그래서 체온, 삼투압, 혈당량, 상 유지돼야 되는 애들이 있어. 얘는 제가 대빵이야. 하찮은 같은데 아니고 간뇌 시상하부가 중추가 되어서 체온, 삼투압, 혈당량 항상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야. 필요에 따라는 지금 안 듣고 뭐 안 적고 듣고만 가도 괜찮아. 그러면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이렇게 된 거. 항상성 체온, 삼투압, 혈당. 사실은 이 책의 마지막 목적지는 여기야. 마지막 목적지는 여기야. 혈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 삼투압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 체온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 얘가 마지막 목적지인데, 자, 그럼 일단 대뇌가 있다. 대뇌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고등정신활동, 판단, 명령, 사고, 기억, 모든 걸 다 대뇌가 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자, 일단 생미, 대뇌, 소뇌, 사이뇌, 잠깐만 이야기했고, 지금 시상, 덜 중요해서 그것까지 설명을 안 했어. 됐나? 일단 대뇌, 소뇌, 여기 사이뇌 그리고 그 밑에 생미 마법사 지팡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여기 뭐 뇌하 수체 이런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마법사 지팡이처럼 생긴 요래 생긴 부분이 있어. 너무 크게 그렸는데 얘가 사실은 뇌줄기. 일단 그림으로 한 번만 봐줄게. 자, 여기까지가 뇌거든. 그럼 그 밑에는 척수인 거야. 뇌 밑에 척수. 뇌 밑에 척수인데
얘하고 얘가 이름이 달라. 요 위에 아주 조그만한 뇌가 있어. 우리 몸에서 제일 작대. 중간뇌. 자, 심심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 이걸 이렇게 바꿔놨다. 연수. 연수. 뭐라고? 숨골. 아, 여기 이거 다치면 바로 죽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여기 다쳤어요. 여기 다쳤어요. 숨골. 아, 숨 끊어졌다는 얘기지. 됐나? 숨골. 그 위에가 뭐냐면 사실 이름이 원래 예전 얘기는 뇌교였거든. 교량. 브릿지. 다리 알지? 그치, 다리. 그러면 무슨 뇌? 다리뇌. 내가 안 바꿨다. 다리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골.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됐나? 그리고 그 밑에 거 적수. 됐어? 자, 잠깐만. 도저히 궁금해서 죽을 것 같지? 진짜 그럼 몇 쪽이지? 30. 6쪽. 35쪽에는 잠깐만 오른쪽 옆에 보니까 사람 신경계, 뇌와 척수, 그리고 뇌신경, 척수신경, 말초신경계 이런 얘기 있지? 그치? 그리고 난 뒤에 뒷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뒷페이지 36쪽에서 넣어놨어. 커다란 대뇌. 되겠나? 그러면 이건 밑줄 안 할게.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밑줄 안 할게. 정신활동, 동그라미. 수의 운동을 중출, 밑줄, 이렇게. 됐습니까? 대뇌. 그 다음에, 오른쪽 저쪽에 소뇌를 보겠습니다. 소뇌. 소뇌는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 조절돼 있나? 수의 운동 조절. 그리고 평형, 동그라미. 평형. 대체 균형 잡는다, 이런 거. 운동신경 조절할 거다. 자, 혹시 사이뇌라고 보이나? 항상성, 동그라미. 그럼 얘를 거기 뭐 적혀있지? 체온, 삼투압 적혀있지?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혈당량 하나 적어주시고. 혈당량까지 조절하는 게 사이뇌.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보이나? 뇌하수체 들어본 적 있지, 그치? 일단 호르몬 할 때 다시 얘기할게. 사이뇌. 거기 뇌량 칸이 적혀있지? 사이뇌 바로 위에. 이름만 적힌 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놔두면 돼. 됐습니까? 그 밑에 뇌줄기 별표다. 지금 노란색으로는 요거. 이름 뭐라고? 중간뇌, 다리뇌, 숨골. 적혀있나? 중간뇌, 다리뇌, 숨골. 됐지? 어쨌든 외워야 될 건데, 중간뇌는, 자, 사람 보통 볼 때 어디 봐? 말하고 이럴 때, 눈 보지, 그치? 얼굴의 중간에 눈 있는 것 같아. 눈하고 관련된 거. 홍채, 동공, 기억나나? 홍채, 동공, 이런 거. 안구 운동. 내가 오른쪽으로 눈 돌리고, 왼쪽으로 눈 돌리고 하는 거, 중간뇌 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뇌교. 다리뇌는 옛날엔 강조를 안 했다. 이 다리뇌. 그러니까 대뇌, 소뇌 여기 다리 놔준다고. 야들, 야 시킨 거 야한테 잘 전달해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숨골. 연수다. 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나도 가끔 억울해. 우리 집에 내 혼자만 박모모 이렇게 되거든. 집마다 엄마가 성이 좀 다르지? 그치? 우리 집에, 그치? 가족들 전부 5명인데, 내 혼자만 박뭐식. 과학은 뒤에 들어간다 그랬지? 성과 같은 게. 그치? 딴 사람은 다 뇌. 이렇게 끝나는데, 나만 수, 이렇게 끝나. 그치? 꼭 엄마 같은 존재가 연수다. 야 없으면 죽는 거다. 자, 연수 기능이 하나, 둘, 셋. 뭐 있느냐? 일단,
신경교차. 아마 중학교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물어봤을까? 피아노 안 배운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나도 그 옛날 피아노 배웠던다. 왜 배웠느냐? 그래. 우리 엄마가 삼촌이 가는데 좌뇌 우뇌 골고루 써야 된대. 그럼 오른손 왼손 다 써야 되니까 시켜내. 그래서 배웠어. 이러나 절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지 않았어. 포도 그리러 가기 싫었는데 신경교차. 그래서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 뇌가 하는 게 다르니까. 됐나? 그럼 만약 오른쪽 뇌를 다치면 왼쪽 마비. 어떤 사람 뇌 안에 혈관이 터지면 마비 증상이 생겨. 늦으면. 됐나? 근데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이 못 쓰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경교차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경교차가 연수. 두 번째. 아까 호흡, 소화, 순환.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거. 요 안에 있는 거, 얘라. 요 안에 있어서. 폐, 심장, 소화기관. 맞지? 배설은 빼나요? 배설은 안 들어갔습니다. 됐지? 요 세 개. 안 되면 죽는 거 아이가? 맞지? 오케이. 하나는 무조건 반사. 며칠 전에 바람 되게 불더라고. 길 걸어가는데, 그치, 나는 보호막이 있어. 에헤이, 다윤이야, 너 안경도 없는데, 바람 탁 불면, 먼지 탁 들어가면, 눈물이 찔끔 난다? 이유는, 눈 안 다치게 하려고 저절로 눈물이 나서, 각막 안 다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얼굴 위에 위험하다. 바로 해결해 준 게 연수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며칠 전에 울었어. 파 썰다가. 파가 왜 그래 매워? 진짜 파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왕창 사서 썰어서 얼려두거든. 모든 요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눈물 콧물. 근데 자, 매운 건 어떻게?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잖아. 근데 그게 또 도움이 되는 작용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내 몸으로 봤을 땐 얘는 나쁜 놈이야. 무찔러야 돼.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거 씻어내기 위해서 눈물 나는 거지. 그러나 무조건 반사. 얼굴 위에 건 누가 한다? 연수가 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수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 대뇌, 소뇌, 사이뇌, 얘는 항상성 조절, 눈 조절, 얘는 일단은 둘이 연결해 줄 거다. 숨골 중요한 거 있었다. 됐지? 그럼 선생님, 정말 중요한 것은 빼먹었거든. 그게 뭐냐? 대뇌. 대뇌에 대해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척수하고 좀 다른 게 뭔가가 있어. 혹시 너 대뇌에 껍질에 주름이 짜글짜글 있다고 들어봤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수님 보여줄 때 눈 감아버렸거든. 사람 뇌를 보여준대.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질지 모르고 그때는 꿈이 다른 거였기 때문에 저거 보면 평생 이렇게 기억이 남을 것 같다, 잔상이. 그래서 자기 마법사처럼 딱 보여줄 때 눈을 감았어. 야, 옆에 친구한테 다시 덮었나? 사람 뇌래, 사람 뇌. 저희 공부할 때 그 환자 꼭 구했는 거. 뇌정문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래서 그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을 감았는데 되게 후회돼. 몇 가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뇌를 못 봤어. 사람 뇌는 주름이 짜글짜글 있다는데 사진은 어떻게 믿니? 실물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는데 뇌는 얘들아 보면 허연색이래. 진짜. 이렇게 이야기해. 백색질이 있고 회색질이 있어. 절대로 뇌는 흰색 아니야. 자, 얘기 잘 들어야 돼. 되게 중요한 게 대뇌와 척수가 두 개가 반대야. 나는 뭐로 기억을 하느냐? 척수로 기억을 해. 척수는 일단 자, 이런 건물 옥상에 헬기 착륙장 있지? H자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근데 그 그림에 요 부분이 회색인 거야. 회색이 중요하거든. 회색이. 자, 척수는 이거 시험은 되게 잘 나오는데 되게 찝찝한 녀석이야. 내가 이렇게 찝찝한 녀석을 참. 자, 혹시 너 요거 기억나? 중간에 볼록 튀어나가는 거? 신경세포체. 감각 뉴런이야, 운동 뉴런이야? 감각이었어.
맞지? 얘가 감각뉴런이라서 신경세포 옆에 톡 튀어나갔지. 근데 자, 얘가 따라야 돼. 훅은 뭐라고? 훅은 그치? 요똑 튀어나온 것처럼 훅은 됐나? 훅은 뭐냐면 가렵다. 감각이 이렇게 와서 뒤로 가서 척수 지나서 위로 대뇌로 가는 거야. 됐나? 그 무슨 얘기냐? 척수를 지날 때 밖에서 들어온 애들이 뒤에서 들어와서 등 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야, 윤정이 더 끌고 명령했지? 명령하면 어떡해? 이렇게 내려와서 척수 앞쪽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앞쪽으로 나가서 앞, 전근, 전후, 전근, 후근. 선생님, 근이 뭐예요? 얘 근육 아니지, 그지? 근데 이름이 전근, 후근이야. 전근, 후근. 자, 봐라. 혹시 요거 뭐지? 뉴런에서 신경세포체. 선생님, 그때 모식적으로 그릴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어?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가 있는 데가 회색인 거야. 그리고 이거 축삭돌기도 중요하지만 신경세포체가 중요한데 척수는 여기가 다 신경세포체들로 바글바글하다고. 됐나? 헬기 착륙장처럼.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뭐냐면 속질. 이 옆에가 겉질. 척수는 안에가 헬기 착륙장 회색으로 H 적힌 거야. 밖에가 하얗고. 됐나? 그러면 회색으로 된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있는 속질, 회색질. 근데 반대. 대뇌도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다라고 하거든. 겉질, 속질, 껍데기 쪽, 안에 거 이렇게. 됐나? 대뇌는 누가 중요해? 겉에. 여기 중요한 거 다 있어. 겉에 대뇌 겉에 신경세포체들이 쫙 있고 올라가서 연결되고 하는 신경세포체 말고 축삭돌기들이 흰색으로 속질로 있을 거라고. 이해되겠나? 자, 그럼 일단 너희들 보였는 그림을 그 위에 그림 먼저 볼게. 그 위에 그림. 그 위에 그림 딱 보니까 척수. 왼쪽에 보니까 척추뼈 안에 척수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핑크색 해놓고 바깥쪽에 흰색 돼 있지? 헬기 착륙장처럼 H처럼 된 거. 내 거보다 조금 이쁘다, 그지? 요 핑크색처럼 되는 거. 사실 얘가 무슨 질? 회색질이라고. 회색질. 그거 적혀있지 않나? 속질, 회색질. 맞지? 그럼 껍데기 쪽에 뭐? 겉질, 백색질. 근데 등 쪽에서 들어온다 그랬지? 등 보이나? 자, 거기서 오른쪽으로 후근, 정근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까? 그치? 후근, 정근. 어디서 들어와? 뒤에서 들어와. 등 쪽에서 들어와. 배 쪽에서 감각. 받았던 거 운동으로 배 쪽에서 나가는 거라. 됐습니까? 자, 요래 외우면 된다. 후근, 감각, 정근, 운동이제. 자, 엄마 아빠가 너희들 태워줄 때 뭐 해서 태워주셔? 운전해서 태워주시제. 운전. 운동이 정근. 됐나? 운동 전근이다. 운동 원심성. 맞지, 그지? 응. 됐습니까?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 두 가지 돼. 척수는 속질이 뭐? 회색. 회색이 중요한 거다. 신경세포체. 됐습니까? 왜? 걔가 에너지 만들고 명령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됐나? 응. 자, 페이지 살짝이 다시 넘어가 보면 대뇌. 회색하기 좀 그래서 그랬는지 핑크색.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뇌를 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껍데기 쪽이 회색으로. 안쪽이 하얗게. 됐나? 대뇌와 척수는 반대로 돼 있지. 됐습니까? 대뇌 겉질이 중요하다.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다. 회색질이었다. 속질이 뭐였을까? 백색질, 축삭돌기. 이해됐나? yes. 그래서 거기서 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우진 않았대. 지우진 않았다. 회색질, 백색질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 자, 그럼 잠깐만 조금 더 할게. 사실은 이제 대뇌를 갖다가 대뇌를 우리가 봤을 때 생긴 모습 요 방향이야. 쌤 요 방향. 그러니까 귀 있는 쪽 뒤통수로 조금 여기 축 처지도록. 됐나? 자, 얘는 나중에 시험 기간에 달달달 외우겠지만 일단 대뇌를 갖다가 기능상으로 그리고 위치별로 이름을 좀 나눠요. 기능상으로 위치별로. 혹시나 거기서 보니까 야, 뭐 말하기, 후각, 미각, 청각, 언어 뭐 이런 얘기지, 그치? 됐나? 자, 차라리 기능상으로 위치별로 일단 먼저 나눠볼게. 위치별로.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전두엽, 안 적어도 돼.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정수리, 전, 후, 측 이렇게. 됐나? 혹시 거기 그림에서 이마 옆 보이나? 그러면 궁금해요. 옆자가 뭐예요? 생물에서는 쌤 간 몇 개로 돼 있게? 어떻게 알기로 맞지? 간 3장으로 돼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간이 덩어리 하나가 아니고 1장, 2장, 3장으로 돼 있다고. 3옆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낙엽 알지? 그렇게 몇 옆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약간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전두엽. 됐나? 이게 옆에 이 옆자 아이데. 이 옆자 아이다. 전두엽. 후두엽 했는 거. 그러니까 이마옆 저 뒤에. 쉽지 않나? 뒤통수엽. 맞지? 혹시나 이거 자 봐봐. 파동할 때 여기가 마르고 골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그치? 꼭대기 마루야. 됐습니까? 됐지? 자, 여기를 뭐라 하지? 머리 아파. 관자놀이 부분 누르고 관자엽. 됐나? 오케이, 옆쪽에. 됐습니까? 그 다음 오히려 이거보다 낫네. 한자보다 이렇게 이마옆, 뒤통수옆, 마루옆, 관자옆. 됐어? 그럼 위치별로야. 기능상으로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야, 우리 집에도 밥 먹을 때 쓰는 공간, 가족들이 같이 모일 때 공간, 잠자는 공간 나눠져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들도 기능상으로 좀 나눠져 있다고. 됐나? 지금 이게 달달달 외울까요? 그러지 않아도 돼. 얘는 위치는 말하기, 언어 이런 거 안 외워도 돼. 근데 자, 지금 이 얘기는 하나 할게. 자, 시각 받아들이는데 여기 있다. 지금 이 방향이라서, 맞아. 눈으로 하는데 이게 빠르지 않겠나? 다이렉트로 가면. 와서 이렇게 가면 있잖아. 눈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시각령이다. 그러면, 쌤, 귀로 들은 것도. 이게 빠르겠지. 오른쪽에서 들은 거, 왼쪽에서. 청각령.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구나만 알면 된다. 됐어? yes.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36쪽을 한번 보자. 36쪽. 36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있었거든. 그럼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대뇌가 있었고 사이뇌가 있었고 뒤통수에 소뇌가 있었고 그 밑에 중간뇌, 다리뇌, 숨골이 있었다. 그지? 숨골에 연결돼서 척수가 있었지. 맞지? 그 척수에 연결됐던 거 이렇게 됐는데 척수와 되뇌는 색깔 중요한 부분이 신경세포체 회색질이라 됐던 거 척수 안쪽
대뇌는 겉질, 바깥쪽.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척수는 중요했던 게 뒤통수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간다. 내가 찝찝한 녀석 이랬던 게 아니 우리는 앞으로 먹고 뒤로 싸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어쨌든 이상하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 됐습니까? 그리고 운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자, 그럼 잠깐만.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반사 이렇게 돼 있지. 반사. 30쪽 아래쪽 반사인데 잠깐만. 반사는 뭐냐면 반응 이것보다 좀 빨라. 빨라. 왜 그런 경우가 없어서? 아 뜨거. 맞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그지? 아 뜨거. 이거 뜨거워진지 알고 여기 연결해서 하면 늦어. 그래서 여기 딱 닿이자마자 척수까지 딱 오면 일단 떼게 하고 연결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기 넘어졌는데 좀 심각해 보여.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친구야. 그럼 내가 그 엄마하고 친해. 알아. 얘네 집 전화번호하고. 그럼 일단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승희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나 좀 심각해 보여. 내가 아는 애야. 야, 저 엄마 전화번호 내가 알긴 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아, 페이크였다. 119지. 경찰도 아니고 119에 먼저 연락해야 돼. 그러니까 경찰한테 아니고 119에 먼저 연락하고 얘들 엄마한테 연락해야지. 최대한 빨리 구하러 올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애써주신 공무원도 많은데 진짜로 119에 먼저 연락을 하고 걔들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돼. 왜냐 정말 심각할 수도 있으니까. 쓰러져 있거나 누워있다는 얘기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몸이 위험해. 그럼 내 몸이 위험하면 여기 딱 오자마자 톡소에서 야! 119 먼저 연락을 해서 떼라! 연락을 하고 걔들 엄마한테 연락하듯이 대뇌로 전달이 된다는 거지. 이랬나? 그러면 반사라고 하는 것은 반응은 대뇌가 알아서 대뇌가 명령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걸 반응이라 한다면 야 반응 야 대뇌 가기 전에 급해 딴 데서 먼저 좀 해 이게 반사인 거야. 됐나? 네 반사에 무슨 반사가 있냐? 연수 반사, 척수 반사, 그 전에 중간뇌 반사가 있는 거야. 중간뇌 반사가. 됐나? 그러면 동공 이거 그거 알지? 어떤 사람 응급실에 왔다. 말을 못해. 그럼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거 있어. 후레쉬 있어. 딱 비춰. 봤어. 드라마 있어. 그치? 환자분 가는데 위험한데요 하잖아. 그게 뭐지? 동공반사. 빛 딱 비추면 바로 동공이 쫙 줄어들어야 돼. 동공반사. 중간뇌 반사. 이랬습니까? 오케이. 위험한 상황이면 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거나 하면 내가 봐야지 뭐가 되거든. 시각적으로. 시각이 우리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80% 이상이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자동으로 빛 조절을 하게 돼 있어. 이랬나? 그러면 중간뇌 반사, 연수 반사는 아까 얘기했지. 얼굴 위로. 음식 딱 들어가면 침 안 나오면 못 막혀 죽어. 그치? 그러니까 음식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침 나오게 돼 있어. 그런 거. 연수 반사인 거야. 오케이. 그럼 척수 반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회피 반사하고 무릎 반사하고 책에 보면 얘를 두 개를 따로 해놨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왜 이유가 있냐면 발에 딱 가다가 뜨거우면 아니라 몸을 펴야 돼. 오므려야 돼. 뜨거우면 움츠려야지. 맞지? 뜨겁거나 따갑거나 날카로운 거 있지. 얘는 몸을 움츠려야 안 다치지. 그게 피하게 된다. 회피 반사인 거야. 뜨겁고 날카로운데 딱 닿으면 자동으로 움츠리게 돼 있어. 근육 자체가 오므리게. 근데 무릎 반사는 뭐냐면 그런 경우 없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갖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탁 뒤에 무릎 치는 거. 요즘은 그런 유치한 거 안 하나? 가면서 이렇게 치면 야 넘어질 뻔했다. 이거. 근데 탁 쳤는데 넘어져 안 넘어져? 무릎 펴지지? 그치? 얘는 움츠리나 펴나? 펴잖아. 근데 이거 대뇌한테 물어보고 평가하면 이미 쓰러졌어. 밟혔어. 그러니까 얘 안 쓰러지게 바로 빡 펴지게 하는 거. 무릎 반사인 거예요. 그러면 잠깐 대뇌는 알아 몰라? 좀 이따 알아.
그러니까 119가 뭔지 알고 걔들 엄마가 나중에 전화 받지. 그래도 걔들 엄마도 알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회피 반사, 무릎 반사는 급해. 척수가 다시 되돌려 보내. 야, 뭐 해? 펴? 움츠려. 이렇게 하지만 누구한테도 대뇌한테도 정보는 전해졌다. 그치? 그래서 얘들은 대뇌까지 안 올라가니까 경로가 짧아.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리고 나면 36쪽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자, 뒤에 가니까 말초신경계라고 돼 있지. 말초신경계. 아까 쌤 살짝 이야기는 말초신경계, 뇌신경, 척수신경이 있다. 뇌신경 몇 쌍? 12쌍. 척수신경 몇 쌍? 31쌍. 맞지?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나와 있나?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체성신경계가 있어. 아까 요거 지금 실수 한번 했던 거지, 그치? 체성신경계 말고 무슨 신경계?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누가 대뇌 명령 안 따르는 거야? 자율. 체성은 대뇌 명령을 따르는 거지. 그치? 근데 잠깐만. 내 몸에 대뇌 명령을 따를 만한 애가 있네. 자, 기억을 해야 돼. 뭐요? 골, 격, 근. 뼈에 붙어있는 근육. 알지? 걔가 골격근이거든. 골격근. 그러면 내 대뇌는 그래, 뼈에 붙어있는 근육한테 명령을 해. 뼈에 붙어있는 근육한테. 이 근육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근육한테 명령해서 얘 올려. 얘가 짧아져야지 이거 올라가.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체성신경에는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한테 명령을 한다. 그럼 자율신경계는 얘한테 명령을 해. 얘 안에 뭐 있는데? 내장. 내장근. 또는 얘한테도 명령할걸? 혈관. 또는 이거 들어봤어? 내분비샘. 내분비샘? 뭐 만들지? 송송송 쏟는 액체? 호르몬. 호르몬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데 이름이 내분비샘. 그러면 내장근이나 혈관이나 내분비샘이거나 별도로 이야기해 줄 때가 좀 있어. 심장근. 자, 쌤 이거 뭐가 달라요? 그래. 요거. 자, 혹시 우리가 고깃집 가기로 했다. 근데 어떤 애가 오늘 고기 먹기 싫대. 왜 아침 먹었다고? 막창 먹으러 가자. 자, 고기와 막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고기는 골격근이야. 쪽쪽쪽 찢어지는 거. 장조림은 쪽쪽쪽 찢어진 거 알지? 그거 골격근. 내장근은 막창, 곱창 이런 건 쪽쪽쪽 찢어지게 안 찢어지게? 안 찢어질걸? 가위나 칼로 반드시 잘라야 될걸? 걔가 내장근이야. 그러나 근육 자체 생김이 좀 달라. 명령하는 데도 좀 달라. 그러나 내장근은 대뇌가 오늘 배 아팠으면 좋겠다. 배 아픈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되나 안 되나?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영역이 다르군요. 조절하는 영역이 다른데 그거보다 뉴런이 다르게 생겼어. 뉴런 자체가 다르게 생겼어. 자, 체성신경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일반적으로 쭉 너가 아는 그거다. 뭐요?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택, 축삭돌기, 말이지 막 해서 쫙 있는 거. 이거 체성신경계. 그러면 여기가 중추거든. 중추에서부터 어디까지? 골격근까지. 골격근, 근육까지 쫙 하나로 연결됐어.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되냐? 일단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가 있어. 잘 들어야 돼. 교감 신경이 있고 부교감 신경이 있어.
교감신경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이야. 두 개가 있어야지 하나가 되는 거야. 교감도 부교감도 두 개가 있어야 하나인 거야. 야, 이거만 있다고 펜데? 내일은 말랐을 거야. 뚜껑만 있다고 쓸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중추에서 반응기관까지 두 개의 뉴런이 연결돼 있어. 두 개의 뉴런이 연결돼 있다. 절 또는 시냅스. 시냅스 이런 걸 옛날에 한자로 절이라 그랬어. 근데 요즘은 절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절, 요 마디마디 꺾이는 데 있지. 그런 의미로 절. 그래서 절 또는 시냅스. 시냅스 이전 뉴런이 있고 시냅스 이후 뉴런이 있어. 대체 난 어떻게 배웠느냐? 난 너무 길게 우려먹는 것 같아. 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인데.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 이게 뭐 이렇게 생겼나? 정말 내 몸 왜 이럴까? 자, 신경세포체 있는 데가 먼저야. 대충 그렸어. 어떻게 배웠냐면, 아유, 글씨 쓸 자리가 별로 없네? 두 글자만 쓰지 뭐, 교감. 널널한데. 부교감. 두 개로 됐긴 해. 근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 길이는. 예를 들어서, 쌤님 방광에, 방광이 뭐지? 오줌 저장돼 있는데. 그치, 오줌 저장돼 있는 그 방광에, 걔도 내장근이야. 방광에 뉴런 연결되는데, 야, 윤정아, 지금 참아야 돼. 지금 넣어도 돼. 이렇게 명령하는 두 개가 있어. 근데 그거 위치가 똑같이 방광한테까지 갈 거야. 길이는 똑같은데, 총 길이는 똑같은데, 앞에 게 기냐, 뒤에 게 기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앞에 게 짧은 게 교감. 앞에 게 긴 게 부교감. 나는 원래 큰 거, 뭐 앞에 거 이런 거 맞지, 뒤에 거 이런 거 안 해. 초성으로 쓰면 글자 수, 모양 맞추지, 그지? 앞에 거만. 앞에 거 짧았어, 뭐? 교감. 앞에 거 길었어? 부교감. 됐나? 근데 앞에 거는 말이 집이야. 앞에 거는 말이 집이야. 뒤에 건 윗말이 집이야. 됐나? 오케이? 자, 또 뭐가 다르냐? 지금 근데 방광한테 뭐라 해요? 방광이, 야, 윤정 오줌 참아. 지금 오줌 넣어.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라. 다시 한번 물어보자. 긴장을 하면 오줌이 나올까 안 나올까? 긴장하면 안정된 상태면 화장실 가서 긴장하면 오줌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자, 이렇게 된다. 나중에 면접 보러 안 가봐라. 진짜 떨리거든. 어떤 이유건 간에 면접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떨려. 떨리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갔다? 중요한 건 오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방광은 원래 오줌이 있으면 야, 윤자가 오줌 찼거든. 화장실 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긴장하면 갑자기 방광이 확 커져. 얘는 방광이 확 커졌다 이러려고 하니까 오줌 마려운 갑지? 에이, 그러면 안 된다. 집중해야 오줌 마려운지 해서 갔단 말이야. 오줌이 없어 원래. 근데 방광이 커져버린 바람에 오줌이 마려운 것처럼 느껴졌지. 헷갈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야, 놀라면 눈이 커져 작아져. 눈이 커진다 이제. 만화 생각해봐라. 요즘 만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때 영심이 이런 애들, 하한이 이런 애들 놀라 막 눈이 막 얼굴 반이 눈이야. 맞지? 그럼 놀랐을 때 눈이 커져. 근데 이 눈이 커진다고 그렇게 커지겠나? 아니 근데 있잖아. 눈이 동공이 어디 있어? 까만 자 여기 동공이잖아. 이게 좀 커지면 예뻐 보여. 차이가 나냐고? 차이가 나. 차이가 나는데 요게 동공이거든. 동공인데 긴장했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되면 빛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얘가 커져. 놀라면 실제로 이게 커진단 말이야. 이러겠나? 그럼 요거 커질 때 방광도 같이 커져.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겠나? 심장 빨리 뛰고 호흡도 가파지고
맞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긴장을 하게 됐더니 갑자기 혈압이 빡 올라가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다 신경이 작용해서 됐다고. 근데 신경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아하, 앞에 거 짧고 뒤에 거 길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얘가 똑같이 척수에서 작용해서 둘 다 방광한테 있다. 둘 다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방광한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끝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서 달라서 그게 많이 나왔을 때 얘가 나오는지 얘가 다에 따라서 방광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야. 자, 신경 전달 물질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 뭐 기노.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만 다르다. 어디야? 1, 2, 3, 4. 1, 2, 3, 4면 2번. 교감신경의 신경절, 시냅스, 이후 뉴런의 말단. 여기서만 신경전달 물질이 이상한 게 나와. 따라해라.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너가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신경전달 물질 뭐였었지? 아세틸콜린. 딴 데 다 아세틸콜린이야. 근데 얘만 뭐? 노르에피네프린. 시험 문제 매우 중요하다. 노르에피네프린 어디에? 교감신경 이후 말단에 나와. 교감의 거 여기 말고 이후 뉴런의 말단.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인 거야. 그럼 얘가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면 심장박동 빨라지고 폐가, 기관지가 확장되고 동공이 커지고 방광이 확장이 되고. 근데 이래 소화는 잘 될까 안 될까? 긴장하면. 안 되겠지? 소화는 억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잠깐만. 선생님이 이게 하나가 길고 짧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정말 길고 짧은지 한 번만 볼게. 자, 일단 37쪽에 쌤 얘기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37쪽에 밑에 괄호 4번에 교감,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만 쌤 얘기했었거든. 28번인데 동공은 확대. 동공이 커져. 되나? 확대 축소로. 그게 말은 커질 거다. 이게 뭐지? 숨관가지. 기관지. 숨관가지. 우리 기관지 하는 거 있지? 그거. 넓어져야지 공기가 확 들어가지 않겠나? 그치? 숨관가지 넓어질 거다. 심장박동 빨라지겠지? 그치? 소화관 운동은 촉진이겠나? 억제겠나? 소화관. 소화 안 되지. 체하지. 긴장하면. 억제지. 됐습니까? 그리고 쓸개즙 분비. 잘 될까 안 될까? 안 될걸? 맞지? 방광은 커지겠지? 그게 앞에 표에 37쪽에 있고 38쪽에 그림에 다 있는 거라 사실은. 38쪽에. 근데 나 38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런 앞에 거 짧고 뒤에 거 길고 앞에 거 길고 뒤에 거 짧다 그랬지 다영아. 그치? 그러면 앞에 거란 게 뭐지? 중추에서 연결된 부분이야. 그래서 잠깐만 양쪽이 중추지. 맞나? 양쪽이 중추인데 교감하고 부교감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르대. 교감과 부교감은 쭉쭉 왼쪽이 뭐? 교감이가 부교감이가? 교감이지. 혹시 교감신경 어디서? 다 신경세포체가 되게 중요하다. 신경세포체가 다 척수에서 나올 거다. 다 척수에서 나오고 그게 어디? 눈이건 폐건 심장이건. 선생님 잠깐만. 눈이나 폐나 심장. 선생님 눈도 여기서 예스. 됐나? 선생님 눈은 여기고 폐는 여기 있다 치더라도 눈은 여기인데 척수에는
요 뒤에 연수 지나면 요 바로 척수가 있다. 됐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는 척수에서 교감. 얘 기억해야 돼. 교감신경 무조건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어? 척수에. 됐나? 그리고 뭘 보느냐? 앞에 거 짧고 뒤에 거 길다 그랬지? 앞에 거 짧다 하는 게 너가 여기 혹시 와서 요 옆에 하나 파란색 하나 더 있지? 거기가 절이 있고 눈 쪽으로 쫙 다시 여기 와서 하나가 있고 그 뒤로 이렇게 길게 하나가 있는 거라. 앞에 거 짧고 뒤에 거 길다. 혹시 여기 척수 보이지? 척수 바로 옆에 파란색 선처럼 하나 있지? 곧 이어서 그 척수 안쪽에서 절을 이룰 거라고. 이랬습니까? 앞에 거 짧고 뒤에 거 긴 게 교감. 자, 부교감 봐라.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지. 여기서부터. 자,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체 위치가 똑같은 기관에 존재를 하더라도 신경세포체가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교감이야. 부교감, 난 이렇게 외웠다. 부수적이다. 부수적. 여기에서 뻗어나와. 그러네. 여기가 어디? 중간내, 숨골, 척수 끝쪽에 여기서 뻗어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부수적인 데서 뻗어나왔다. 근데 또 하나, 부교감은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아야 되지. 확인. 앞에 거 길고. 어머나, 이래 여기 방광 보여 혹시? 방광? 방광 안에 와서 이렇게 절 있는 거 보이나? 이 안에 절 보이나? 이게 앞에 거잖아. 이전. 이게 이후지. 앞에 거 되게 기네. 부교감. 방광뿐만 아니라 심장도 심장 안에 와서 절 있지. 폐도 폐 안에 와서 절 있지. 위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신경세포체 위치가 척수는 교감일 때는 척수에 있더라. 부교감일 때는 부수적인데 이 끝에 있더라. 이랬지? 앞에 거 짧고 뒤에 거 긴데 노르에피네프린 나온 데는 한 군데밖에 없대. 교감 이후 말단. 됐습니까? 거기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온다. 그러면 교감신경 하면 긴장했다, 심장 빨리 뛴다. 이 정도는 한번 보고 쌤하고 얘기하기. 이해됐습니까?